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11일, 지금 11시가 넘었습니다. 식구들이 다 배고프다고 하니까요. 얼른 밥을 먹고 찍어봅니다. 어제 저녁에 영하 4도까지 영하 4도, 3도까지 떨어져서, 떨어진 관계로 혹시나 아픈 아이들 있나 한번 확인해 보는데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창가라는 게 아무래도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잘 있어주는 아이들에게 물관수는 언제쯤 해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저께 제가 다음 주에 수요일하고 목요일 날 온도가 조금씩 달라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온도 달라짐이 요번에 또 어제 저녁에 또 다시 봤더니요. 영하 3도가 있고 영하 2도가 있고 영하 1도가 있고 이렇게 조금씩 더 달라져요. 그러니까 날씨 온도가 왔다 갔다는 하기는 하는데요. 영하 3도에서 더 떨어지는 경우는 없고 오히려 영하 3도로 잡혀 있던 것들이 조금씩 더 온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1도 정도씩. 그래서 얘네들을 다시 들이고 하는 일은 당분간은 없을 것 같아요. 계속 노숙 중입니다. 여기에서 있는 아이들은 별 걱정을 하지 않아요. 물도 따로 챙겨주고 나간 게 아니라서 저번에 물타임을 한번 가지고 얘네들이 물이 어느 정도 먹은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 먹은 지가 좀 돼서 다시금 물 고파할 수는 있지만 많이는 아니고요. 이제 뭔가 좀 흙이 좀 말라간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여기 라울도 아무 이상 없는 거 보면 어저께 여기에서 있을만 한 거죠. 얘네들도 여기에 있는 건 아무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쪽에 있는 아이들보다 물을 줬던 아이들이 조금 더 걱정이 되죠. 요번에 노숙하는 거 이제 시작할 때 이번에 처음으로 나왔던 아이들도 물을 다 샤워기로 해서 깨끗하게 씻어주면서 물을 준 아이들이거든요. 걔네들도 좀 걱정이 되고 이쪽 아닌 다른 쪽에 베란다에서 나가 있는 아이들 중에서 간만에 나와서 물 먹은 아이들도 있거든요. 걔네들이 조금 걱정이 되긴 해도 여기 있는 아이들은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다른 곳보다 제가 더 온화하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별로 걱정은 되지 않습니다. 오늘의 날씨가 구름이 껴있는 상태에서 빛이 살짝 나오는 거라서요. 햇볕에 탈 염려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아이들 어저께 씻어주면서 제가 물을 줬잖아요. 여기 있는 아이들도 생각보다 씻어주면서 물을 주니까요. 얼굴이 항상 깨끗하고 뭐 문제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물을 위에서 뿌려줘서 얘네들이 얼굴을 씻기면서 물 주는 게 더 마음이 더 좋더라고요. 아마도 먼지 같은 것도 다 닦아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렇고 보기에도 더 깨끗해 보여요. 그리고 여기 조이스 툴러크 금이 이제 조금씩 잎이 자구가 잡히려고 하는 그런 낌새가 조금씩 보여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아주 작게 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요렇게 여기는 홍페페 한문 군생에다가 작은 아이를 하나 심어줬는데요. 요 작은 아이 하나는 입장이 펴지는 거 보니까 뿌리 활동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여기 한문 군생으로 데리고 온 요 아이만 조금씩 좀 얼굴을 펴줬으면 좋겠는데 언제 펴줄지 궁금합니다. 다른 곳에 한번 가볼게요. 햇살이 반짝하고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찍으면 너무나 이쁠 텐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도 아무 이상이 없을 거예요. 여기 있는 아이들은 솔직히 말해서 저는 걱정할 게 없어요. 다육이는 어떻게 적응을 하고 어느 환경에서 어떻게 자라는지가 얘네들이 적응하더라고요. 적응을 생각보다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우리한테만 사람한테만 추운 거예요. 얘네들한테는 그리 춥지 않다고 봅니다. 이제 노숙을 시작 한번 해볼까 하고, 그러니까 노숙을 한 번도 이렇게 안 하시다가
한 번씩 동영상에 보시고 이제 노숙을 해도 아무 이상이 없는 거 보고 한 번씩 따라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영하 3도까지 저는 4도까지도 괜찮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도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영하 3도 4도까지 그냥 놔두시지는 마시고요. 그럴 때는 뭔가를 하나 덮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밑에 쪽에 사시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따로 덮어주지 않아도 얘네들이 잘 지내줄 것 같아요. 영하 2도 정도는 얘네들이 무난히 잘 있어주고요. 보통 여기 바깥에 내놓는 아이들은 최대한 웃자라기 좋아라 하는 아이들부터 우선순위로 내보내 보세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웃자람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바깥 환경에 참 적응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잘 지내줍니다. 여기 이쁜 모습을 더 찍어드리고 싶은데요. 여기는 제가 손만 내밀고 얼굴이 낀 상태로 찍고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이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너무 힘든 과정이 있어요. 오늘따라 러블리 로즈가 너무 이쁘네요. 러블리 로즈를 보면서 어저께 댓글에 달린 거를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마리아님이 삐쩍 마르고 키우고 계시는 로제트가 작아지고 그렇게 키우고 계시다고 해요. 그러니까 물 주는 게 아무래도 조금 적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분이 새로이 올 봄에 분갈이를 해주실 때 지렁이 분변토를 조금 섞어서 해보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지렁이 분변토가 생각보다 저도 좋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써보니까 뭐 크게 웃자라거나 이런 건 없고요. 그러니까 지렁이 분변토 100%만 파는 것이 있고 상토에 지렁이 분변토가 섞여서 파는 게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해놓으면 제가 따로 쓰는 분이 얼마 몇 대 몇으로 섞어야지 이런 게 없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러블리 로즈 물 바깥에 놔두니까요 3일 정도 놔뒀는데 이렇게 물이 드네요. 네. 근데 제가 했을 때는요, 상토를 섞어주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물관수를 얼마나 얘네들이 원할 때 주는 거죠. 저도 얘네들 마음을 정확하게 모릅니다. 얘네들이 제일 원하는 때에 물 주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얘네들이 우리말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얘네들이 정말 목말라하고 물 주려고 하는 거는 밑에 입장이 말랑말랑할 때 주세요 하시잖아요. 그렇게 말랑할 때 줘서 얘네들한테 이득인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아이들은 말랑말랑하지 않는데 물을 계속 말랑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면요. 얼굴이 되게 작아지고 단수가 먼저 줄더라고요. 하엽이 그렇게 집니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쭈에다육님도 인천에 사시는 건가 봅니다. 그분도 이제 새로운 이사 간 곳이 확장형이라서 그것도 확장형의 안방 베란다 쪽에 햇살이 금방 지나간다 그래요. 네, 그런 데서 이제 키우신다고 푸르둥딩하다고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정도 되는 이제 햇살이 들어오는 것 같으면 얘네들이 햇살에 별로 많이 그러니까 키우시고 있는 다육이가 햇살에 많이 반응을 못했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다면 난간에 한두 개라도 일렬로 내놓을 수 있다면 그 정도라도 내보내서 얘네들이 추위 속에서 얘네들 색깔 물을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햇살이 많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바깥에서 통풍으로 그 다음에 간혹 들어오는 햇살로도 얘네들이 그러니까 좀 느릿느릿하기는 해도 다져지고 얼굴이 이쁜 모양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베란다 그렇게 햇살이 적게 든다 그러면 베란다 안보다는 바깥이 더 나은 것 같아요. 햇살이 조금 들어오는 분들의 장점도 있어요. 장점은 뭐냐면 햇살이 탄다는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잠시 그렇게 들어오는 건 안 해도 됩니다. 저도 겨울에 저쪽에 햇살 들어오는 건요 1시간 반에서 2시간도 안 되게 햇살이 들어와요. 앞동에서 세 곳에서 햇살이 가리다 보니까 그만큼이나 적게 들어옵니다. 그래도 바깥에 계속 내보냈던 창들을 보면 얼굴이 망가지지 않고 얼굴에 색깔 물도 빠져주지 않는 거 보면요 무조건 햇살로만 물이 들어온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민수님이 또 겨울에도 난간에서 키우는지 궁금하다고 하시고요.
다육이 그 이꼬를 키우는데 언제 목대가 나오는지 궁금하시대요. 예, 저는 겨울에도 최대한 난간에서 지낼 수 있는 온도가 된다 그러면 거지는 아니고 이꼬밭 중심으로 해서 제일 웃자라기 좋고 제일 최전방에 나가야 할 아이들은 바깥으로 내보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한파 때 저녁에는 내보낼 수 없다 그러면요, 낮에는 영하 4도, 3도까지는 가더라고요. 영하 3도, 4도 돼도 햇볕이 있을 때는 여기 온도가 올라가죠. 그럴 때는 얘네들을 내보내고요. 해질 무렵이 되면 다시금 들여놓고 하는 방식으로 계속 키워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꼬지도 다른 큰 다육이하고 다르지 않게 똑같이 키웁니다. 오히려 더 환경이 좀 뭐라고 해야 되죠? 더 열악하게 더 추위에 내몰고 키우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얘네들이 얼마나 지나서 목대를 올리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게요. 이 꼬지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막 이렇게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목대를 얼마만큼 올리는지. 뭐 따지고 보면 여기 있는 아이들은 이 꽃을 튀어서부터 심어주고 뭐 중간중간에 들어오는 애들이 많죠. 그런 애들 같은 경우는 1년? 반 1년 정도 큰 애들이에요. 여기서 큰 애들 요번에는 많이 못 키웠어요. 작년에는 이런 아이들을 더 많이 키웠었거든요. 그러니까 더 풍성하게. 요번에 어떻게 제가 물 주는 게 영 이상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몰골이 요렇다고 해도요, 언제 제일 이 꼬지가 많이 커지냐면 3, 4, 5 요때가 정말 많이 커요. 그러면 6월달 초나 중순 되잖아요. 그럼 얘네들 얼굴이 지금의 얼굴의 2배 정도가 되는 거죠. 성장 속도가 엄청 빨라요. 이 꼬지도. 그럴 때 물론 저는 요 밑에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쁘다고 하는 요 바구니 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지금 2월달 제가 2월달 말에 3, 4, 5, 6월달까지 정말 많이 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월 말 지금부터나 아니면 2월 말 3월 초부터 얘네들을 저렇게 한 곳에 와락 심어서 바깥에 내놓는 거를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죠. 그때는 봄이니까 밖에서 계속 물을 주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줬던 것 같아요. 얘네들도 이꼬라서 처음에는 5일에 한 번씩 주다가 어느 정도 한 달 좀 지나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물 주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애들이 저렇게 자리를 잘 잡아가고 크더라고요. 그리고 투민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생장점에서 물을 줘도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거진다 보면 생장점 위에다가 샤워기로 물을 주듯이 개수대에서 물을 그렇게 주고 있고요. 그리고 창다육이 같은 경우는 위에서 생장점 있는 데서 물을 뿌려줍니다. 그래야지만 얘가 물을 먹을 수 있어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화분 흙이 밑으로 보이죠. 아무리 얼굴이 커도 목대가 올라오면서 크는 거라서 얘네들은 돌려가면서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안 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이냐면요, 춥수 같은 경우도 그렇기도 하고요. 여기서 쭉 갑니다. 러우 같은 경우도 얘도 빈 곳을 찾아서 주기는 어렵습니다. 위에 자구들이 너무 꽉 화분을 가리고 있는 거죠. 저는 또 화분을 그렇게 크게, 입구가 크게 쓰지를 못해요. 더 많은 아이들이 데리고 나가려고 하다 보면 입구 크기보다 오히려 자구 크기가 더 넘어선 아이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요런 아이들, 요렇게 아리엘 같은 아이들, 하트 초이스 같은 요런 아이들, 그러니까 얘는 생장점에 물을 주면요, 입장과 입장 사이에 물이 빠져서 흙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에서 더 커지면 입장과 입장 사이에 흘러내리는 물이 화분 바깥으로 흘러내리죠. 그럴 때 저는 분갈이를 입구가 조금 더 넓은 걸 찾아서 주거나 그냥 놔두면서, 아니면 데리고 와서 옆에서 물을 주거나, 아니면 큰 물통에 물을 받아서 얘네들을 퐁당퐁당 담궈요. 그러면 생장점에 물 들어가는 거는 똑같잖아요. 그리고 하트 초이스 같은 경우는 옆에서 물 주면 옆에서 복토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마를 때는 제껴지니까 요 사이에 벌려가면서 물을 줘요. 그리고 옆에서도 살짝 물이 들어가게 하거나 얘도 물에 담그는 거죠. 그런 형식으로 물을 계속 지금 건 4년째, 제가 만 4년 넘게 키웠거든요. 그때 그 시간 동안 계속 그런 식으로만 물을 줬어요. 그랬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뭐 분가루 많이 있는 애들 물로 씻어주면 분이 깎인다 이러는데요. 물로 씻겨져 나와 있는 분가루는 금방금방 채워지는 것 같아요. 투민맘이 입장이 좋지 않다고 그러니까 얼굴 있는 부위를 피해서 화분을 돌려가면서 물을 주신다고 하니까 많이 힘드시죠. 그렇게 물 주면 저도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다 그렇게 줄 수가 없어요. 저도 다른 농장분님한테는 못 들었고요. 다른 유튜버님한테 저도 들은 얘기지만 이 얼굴에 물을 묻혀주는 게, 그러니까 입장에 물이 고이게끔 하면 안 좋을 수 있다고 막 그 이야기도 하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럴 경우는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기는 있죠. 다육이가 뭐 어떤 분의 동영상 보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요. 여름에도 저는 그 위에서 물을 주거나 비가 올 때 물을 상면에서 위에서 싹 뿌려주잖아요. 그러고 나면 고여있는 아이들도 있기는 있는데 제가 걔네들을 계속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도둑비를 맞을 수도 있는 거고 제가 없을 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에도 그냥 뭐 털어주지 않고 그냥 놔둬도 막 입장이 무른다던가 여름에 그것 때문에 탄다거나 이런 거는 저는 경험이 없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게 환경의 영향일 수도 있죠. 저희 집에서는 그렇게 오랫동안 햇살을 비치는 게 아니라 반나절씩만 햇살이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들자 그러면 농장에서도 얼굴에 물이 튈까 싶어서 물을 조심스럽게 주진 않아요. 그렇게 주면 물 주는 양이 물 주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안 되실걸요? 근데 보통 보면 샤워기 같은 거 길게 호스를 뽑아가지고 위에서 물을 막 뿌리고 그러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자구에 물이 닿으면 안 좋다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병이 오는 것 같으면 그 아이는 원래 몸이 상태가 안 좋은 아이거나 병이 침투한 아이겠죠. 대부분 건강한 아이들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까지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만약에 정 신경이 쓰이신다고 하면 한여름에 햇살 정말 뜨거울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물을 주고 난 다음에 유난히 얼굴에 물이 고이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리엘, 그 다음에 진짜 뚱뚱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생잠장 같은데 지금 이름이 생각이 잘 안 나는데요. 고여 있어요. 물이. 그 물이 바람에 다 날려갈 때까지 계속 고여 있습니다. 그런 애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애들만 이제 다른 애들 대충 털어주고 그런 애들만 깔끔하게 털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한여름에 잘 털어주진 않지만요. 만약에 보인다고 하면 정말 물이 많이 고여 있는 애들을 털어줘요. 이 많은 애들 다 털어주잖아요. 그러면 손목이 나갑니다. 손이 너무 아파요. 저도 물 털어주고 그랬긴 했는데요. 나중에 힘들어서 저 안 하고 있거든요. 또 종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또 뭐가 있냐면요. 살균 살충제를 꼭 해야 된다고 하셨나봐요. 어떤 분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러니까 베란다 안에서 키우다가 이제 노숙을 조금씩 해보실 거래요. 근데 바깥에 노숙을 하게 되면 살균제를 꼭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들으셨대요. 그래서 살균살충제를 주고 난 다음에 바깥에 내보내면 햇살 아래 있으면 또 탄다고 해서 아직 살균살충하고 햇볕 아래 내보내지도 못한다고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살균살충을 안 해봐서 그런지 그 말은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요. 물을 주고 나면 제일 물이 잘 마르는 곳에 두는 게 노숙하게 바깥에 놔두는 겁니다. 바깥에 비 오는 날도 오히려 물을 마시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한여름에 예를 들면 습도가 그렇게 많고 비가 많이 오더라도 차라리 바깥에 있는 게 얘네들한테는 습도 관리하기가 더 좋아요. 베란다 안으로 들여놓는 것보다. 그러니까 비를 차라리 위에 빗물을 더 먹는 게 부담스럽다 하시면 빗물 안 맞게 비닐을 살짝 덮어주고 밑에서 통기가 되게끔 하셔가지고 환기가 잘 되도록 해서 바깥에 놔두시는 게 얘네들한테는 훨씬 더 좋은 걸로 제가 알아요. 제가 봐도 물러서 나가는 경우가 베란다 안에서 있지 바깥의 경우는 저는 계속 장마 때도 안으로 들이지 않고 바깥에 서 키우면서 물을 계속 맞춰요. 근데도 크게 피해 입는 경우는 간혹가다 입장을 많이 떨어뜨리는 한두 개 있지 그렇게 물러서 나가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약물을 뿌렸다고 해서 탄다고 하는 거는 분가루가 좀 씻겨서 그런가? 분가루 없는 아이들도 있는데 왜 탄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너무 남양이라서 너무 햇살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라고 해서 그럴 것 같으면 조금 이해는 해요. 그냥 놔둬도 저기 햇살이 타거든요, 햇살에. 근데 약물을 뿌려서 탄다는 거는 전 잘 모르겠어요. 약물이라서 탈까요? 그래서 혹시나 약물 살균 살충제를 하시고 관리하시는 분들 중에서 바깥에 그냥 놔두면 타는지 안 타는지 댓글 한번 주세요. 저는 거기다 댓글을 제가 답변을 해드리길, 제 생각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약물이라서 탄다고 하셨을까요? 내가 그랬거든요, 제가. 근데 저도 확실하게 모르니까, 저의 경험은 없으니까 여러분들께 물어봅니다. 어떤 게 정답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약물을 뿌려서 바깥에 물을 줬으니까 바깥에 있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요즘에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다육이 많이 키우시고 옥상이나 이런 데 키우시는 분들이면 더 환경이 햇살이 더 많이 비추시겠죠? 그런 분들한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답변 좀 달아주세요. 제가 어떻게 확실하게 말을 못 해드리겠어요. 물을 줬다 하면은 저는 밖으로 내보내세요 할 것 같은데요. 약물이라는 말을 딱 들으니까 조금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뒤에 또 두 번째 달린 댓글에서 종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베란다 안에서만 키우셨대요. 그 베란다 안에서만 키우다가 이제 바깥에 노숙하면서 한번 키워 보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탄다고 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너무 햇볕을 하나도 안 보고 베란다 안에서만 있다가 바깥 환경에 나간다는 거는 조금 햇살 아래서 탈 수도 있죠. 그래도 만약에 바깥에 노숙을 시키면서 혹시나 그늘막이라도 해줄 수 있다 그러면 저는 바깥으로 내보내고 그늘막 해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디에 사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을 텐데 제가 너무 많은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제가 그렇게 머리가 좋은 머리가 아니라서 까먹었어요. 어디에 사시는지. 만약에 밑에 쪽에 사시는 거라 그러면 저는 바깥에 내놓으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렇게 여러분들과 댓글로 얘기하다 보면 저한테도 많은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어떤 게 더 낫다고 할지, 저도 말로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물을 주고 하고 싶은 대로 뭐를 내놓고 이런 거를 하기 때문에 설명하면서 제가 하는 거는 안 해봤죠, 이렇게. 근데 정리하면서 말하자고 하니까요. 이 말이 맞는 말일지 아닐지 저도 잘 모르는 거죠. 왜냐면 예를 들어서 저는 오늘 물을 줄 겁니다 했는데 딴짓하다가 그냥 흘러 지나가고 며칠 뒤에 물을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정확하게 말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마빌레 큰 아이가 너무 잘 크고 이뻐서 작은 아이 하나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심어놨는데 이 아이도 역시 이렇게 이쁘네요. 이쁩니다. 한약 글로리아가 이제 얼굴의 이쁜 모습을 찾아가려고 하네요. 이 아이들 잘랐듯 삽목했던 목대가 보이지 않게 풍성해지면요 정말 이쁠 거예요. 이 아이 물들면 끝내주게 이쁩니다. 지금 몰골은 이런 모양인데요, 정말 이뻐졌을 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다육이를 같이 키우면서 댓글로도 서로 소통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알아가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요렇게 토요일날 주말에 여러분들과 얘기하면서 지내는 것이 저는 행복하고 좋으네요. 여러분들은 다육이 키우면서 어떤 행복을 누리고 계신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좋죠. 색깔 이쁘죠, 얼굴 이쁘죠. 어떻게 하나 빠지는 게 없습니다. 이쁜 찰스톤도 저를 보고 반겨주는 것 같고요. 바깥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얘네들을 이렇게 볼 때면요 위로받는 것들이 많죠. 다른 사람은 내게 짜증낼지 몰라도 얘네들은 나한테 웃음을 줄 수 있으니까 웃고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괜찮다 괜찮다 하면서 앞으로 얘네들 모습이 어떻게 바뀌고 어떤 모습으로 될지는 아직까지 모르지만 이 아이들이 주는 아름다움이 제 삶의 모습에서도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댓글 가운데 있잖아요. 몇 가지를 뽑아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해봤는데 너무 얘기가 많다 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최대한 설명을 많이 드리고 싶고 자세히 드리고 싶은데요. 아이고 전달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글로 하는 거는 약간의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설명을 잘해드리려고 해도요, 언어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냥 동영상 찍을 때 길게 한번 말해본다는 게 너무 길게 잔소리처럼 말을 하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다육에 키우는데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환경에 맞게끔 여러분들의 많은 정보 속에서 나랑 잘 맞다 하는 거, 그런 것들을 골라서 얘네들한테 케어를 해주시면 돼요. 제 말이 정답이라고 할 수도 없고요. 어떤 분의 말이 다 옳다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환경에 맞게끔 잘 판단하셔서 해주시면 돼요. 제가 아무리 노숙이 좋다고 해도 마음에 안 내키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저도 처음에 노숙할 때는요, 하나하나 내놓기가, 벌레가 타면 어떡하지, 진짜 온갖 걱정과 근심 속에서 얘네들을 내놓고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죠. 그렇게 좋은 가을에 봄에 내놓고 막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근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육생활이 스트레스가 와요. 다육생활은 편안하게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해주고 서서히 바뀌어가면 되는 겁니다. 지금 180도로 확 바뀌어서 할 필요는 없어요. 얘네들한테도 아마 헷갈릴걸요. 그렇게 하면 이게 뭐지? 이러지 않을까요? 오늘 여기까지 한번 찍어보고요. 오늘 어떻게 여러분들과 얘기했던 댓글에 관련돼서 얘기해드렸던 게 속 시원하게 답변이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더욱 더 자세하게 찍어드리고 싶고요. 어떤 점이 궁금하다 하시는 것들이 있으면 댓글로 다시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댓글을 듣고 말귀를 잘못 알아들어서 막 이야기한 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기분이 나쁘셨다 그래도 조금은 이해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많은 댓글 속에서 성장하는 아슬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족분들과 같이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다시금 찾아뵙는 동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